지금까지의 험악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만나 통일교 특검법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7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새벽 출근길 도로 살얼음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비와 눈이 이어졌는데요. 기상청 도로 기상 정보 시스템을 보면 수도권에서 연결된 주요 고속도로 대부분이 살얼음 정보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구간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감속 운전과 안전 운행 꼭 지키셔야겠습니다. 도로도 미끄럽고 출근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 4시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394개의 노선이 영향을 받는데요. 지하철 운행을 늘린다고 하지만 버스 이용하시던 분들은 특히 오늘은 일찍 서둘러서 출근길에 나서야겠습니다. 이런 답답한 소식과 추위를 조금이나마 녹이는 소식도 있습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11일 기준으로 100도를 돌파하고요. 목표액 4,500억 원도 훌쩍 넘겨 현재까지 4,676억 원이 모였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데요. 지난해보다 이틀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런 나눔이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면 올해 살림살이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는 따뜻한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1월 1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새해 공공 텃밭 분양 소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딱딱한 금융 분야의 마케팅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는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관장님, 저희가 지난주부터 토종 씨앗 받고 싶으신 분들 신청을 받았잖아요. 네네. 오늘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죠? 네, 오늘도 토종 씨앗 나눔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문자로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동안 문자로만 신청을 받고요. 성함과 주소가 있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토종 씨앗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성함 또 주소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들려주시죠? 새해 계획 세우실 때 올해는 나도 내 손으로 채소를 키워보고 싶다 이런 꿈 이렇게 한 번쯤 꾸시는데요. 네. 복권 당첨만큼이나 치열하지만
당첨만 되면 올 한 해 식탁이 풍성해지는 공공 텃밭 분양 소식을 한가득 가져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알짜배기 정보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지방행정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텃밭으로 비용이 저렴하고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텃밭 농사에 굉장히 실용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텃밭을 나눔하는 구획 단위를 보통 구자라고 하고요. 네. 또 그 공급하는 것을 분양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농사 기간에만 체험용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텃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럼 서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은 경기도 근교인 남양주, 양평, 광주, 고양 등에서 조성해서 서울 시민에게 분양하는 농장입니다. 현재 분양 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있고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네. 구자 수는 약 4,400여 구자 규모고요. 남양주에 1,120, 양평에 1,380, 광주에 815, 고양에 1,100구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민농장입니다. 각 구청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또는 근교에 운영하는 농장이고요. 구별로 규모가 매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오곡 텃밭 농장이라고 해서 679자, 도봉구에는 쌍문동 초안산 세대공감 텃밭으로 약 879자, 관악구 낙성대 강감천 텃밭 서림동에 약 959자, 중랑구에는 중랑행복 1, 2, 3, 4 농장이라고 해서 289자, 은평구에는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과 산세마을에 609자가 있고요. 용산구는 용산가족공원 텃밭에 139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강남구에는 세곡동 등지에 강남구민 친환경 나눔 텃밭 약 1,000구자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초구는 내곡동 원지동 나눔 텃밭으로 400에서 500구자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송파구 주말농장을 하남시 등 근교에다가 500구자 정도로 규모로 마련을 했고요. 도시농업 1번지로 유명한 강동구의 경우에는 강일 가래여울 텃밭 등으로 해서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도시농업지구로 약 600구자를 운영 중입니다. 광주 인구의 경우에도 광진 가족 텃밭을 남양주 등의 근교에 약 300구자를 운영하고요. 성동구는 무지개 텃밭을 남양주 인근에 약 300에서 400구자 운영을 합니다. 이외에도 마포구에는 상암동 나눔 텃밭 등 관내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구자 수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대문구는 관내 부지가 적어서 주로 상자 텃밭을 가정에 보급하는 일을 돕고 있고요. 금천구는 광명시 소화동 인근에 구민 전용 주말 농장 400구자를 운영합니다. 구로구의 경우에도 궁동 주말 농장 등 약 500에서 600구자를 구민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많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시민농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집 공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관장님? 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텃밭이나 농장으로 검색을 하면 구별 모집 공고까지 한눈에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주지 제한이 있으니까 해당 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보통 1구자당 크기는 3평에서 5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크기가 너무 커도 관리가 힘들어서 이 정도 사이즈면 3인 가족 또는 2인 가족이 이렇게 훌륭하게 체험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접수일을 알아두셨다가 선착순 접수하는 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접수 시작일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일부 선착순이 아니라 또 추첨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인지 추첨인지 또 알아보고 네. 접수일 알아뒀다가 빨리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럼 서울 공공텃밭 분양 정보 지금 알려주셨고요. 다음은 어떤 지역인가요? 경기도 지역의 텃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분양하는 텃밭들인데요. 우선 수원시는 세빛 시민농장이라는 이름으로 1,900구자, 용인시는 용인시민농장으로 815구자, 성남시는 성남시민농원으로 3,400구자, 안산시는 안산주말농장으로 2,604구자를 분양합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시민주말농장을 금천동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2,700구자 정도입니다. 고양시는 대화농업체험공원에 약 400에서 500구자를 분양을 하고요. 김포시는 공영도시농업농장에 약 500구자를 분양하고 남양주시는 도심텃밭이라는 이름으로 약 600구자를 분양합니다. 화성시에서도 봉담, 동탄 인근에 약 500구자 정도 텃밭을 분양을 하고요. 의왕시도 왕송호수공원에 공동체 텃밭을 분양을 하는데 경관이 굉장히 좋아서 가족 단위 신청자 수가 많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나요? 네. 사실은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다른 시군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 도청에서 이제 지역의 경우에 현재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되는 곳들이 많으니까요. 꼭 일정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수 있는 곳은 경기 공유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거주 지역의 텃밭 분양 공고를 통합해서 이렇게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비해서 분양료가 매우 저렴한 편이고요. 네. 또 세대주 명의로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복 신청하면 탈락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주의하겠네요. 네. 그다음에 특별 분양으로 분양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 분양구자를 따로 이렇게 배정한 경우도 있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도민을 위한 텃밭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역시 경기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 농부를 꿈꾸는 분들은 이런 공공 텃밭 분양 받아서 경험해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관장님. 네네. 이외에도 경기도 지역 외에도 충청도, 대전시라든지 세종시,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전라남도에 있는 시군, 그다음에 대구광역시라든지 이런 광역, 부산 이런 각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텃밭을 분양하고 있고요. 특히 네. 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일찍 2월 달부터 이렇게 이미 텃밭을 이렇게 분양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군요. 서둘러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도시 지역의 경우 농지가 부족하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농지를 분양받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텃밭을 분양하고 있는데요. 네. 텃밭 농사는 단순히 작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가족과 추억을 쌓고 또 흙의 정직함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경쟁률이 높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접수 날짜 꼭 체크하셔서 올해는 꼭 도시농부의 꿈을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도시 농부의 꿈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미처 답변해드리지 못한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41님. 최근에 대파를 화분에 옮겨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날파리가 생기고 뿌리가 썩어서 죽고 있습니다. 해충 구제 방법 그리고 겨울철 실내 식용 작물도 추천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겨울에 이제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어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파테크라고 하는데 파를 이제 겨우 내내 이렇게 소비할 수가 있는데 그걸 파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날파리가 있어서 구데기가 생기거든요. 뿌리에 네. 쪽에 그래서 갉아먹어서 이렇게 썩어서 죽는데요. 그래서 썩었군요. 네. 이거 아무래도 그 토양 안에 이렇게 이제 그 거름을 쓸 때 냄새 나는 거름을 좀 피해야 되는데 미숙퇴비를 쓸 경우에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심었던 흙을
바꿔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해충 구제 방법을 별도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바로 먹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흙을 바꿔보는 걸 권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대파라든지 그다음에 상추라든지 이런 엽채류 종류는 겨울철 실내 식용작물로 굉장히 추천할 만한 작물들이기 때문에 좀 좋은 화분 흙으로 좀 바꿔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파리가 생기지 않으려면 아까 냄새가 나지 않는 흙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숙퇴비, 미숙퇴비로 하면 숙성이 될까요? 되지 않은 퇴비로 좀 약간 좀 퇴비 냄새 있잖아요. 거름 냄새가 풍기면 이런 파리들이 많이 날파리가 꼬입니다. 생겨요? 네. 아, 그러면은 또 구더기가 생겨서 뿌리가 썩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 흙을 좀 바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677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시금치 웃거름은 뭘로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땅이 좀 풀리면서 겨울에 이렇게 월동시킨 작물들이 서서히 이렇게 성장을 시작하게 되면 그 작물들에 대해서 이제 웃거름을 줘야 되는데요. 네. 예, 보통 이제 일반적인 퇴비 정도로 웃거름을 주고요. 그다음에 좀 성장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 퇴비에 쓸 웃거름을 물에 넣어서 액비 형태, 물비료 형태로 주게 되면 식물들이 흡수가 좀 빨라지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성장 속도를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 좋습니다. 4241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서리태로 메주를 쓰는데요. 이건 괜찮은가요? 관장님도 장을 담그시는지 장을 담그시면 비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매년 장을 담그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콩 종류가 토종콩 종류가 많아서 네. 종류별로 다 이렇게 해봅니다. 정말요? 서리태로도 메주를 쓰시는 거예요? 네, 서리태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쥐눈이 콩이라든지 약콩 이런 걸로도 가능합니다. 이 특징이 이렇게 검정색 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간장을 이렇게 가를 때 보면 간장 색깔이 훨씬 더 진한 색상을 내고요. 네, 그리고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리태나 좋고요. 비법은 따로 없고요. 잘 익혀서 잘 발효를 시키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궁금한 점 있으신 청취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네, 자기소개 저는 부탁드립니다. 전북 김제에 사는 이영철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만차량 호박에 대해서 통화 한번 하셨어요. 박영재 관장님하고. 아,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상추를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상추를 가을에 씨를 파종해 가지고 네. 크게 길러서 그냥 이렇게 덮어놨어요, 바깥에. 네네. 덮어놓으니까 그 상추가 다 죽고 그러는데 네. 그 상추를 좀 겨울에 좀 살려가지고 이런 봄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가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다른 엽채류 상추나 뭐 배추 종류도 이렇게 크게 키워서 월동을 시키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많이 얼어 죽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작게 키워서 이렇게 좀 늦게 네. 파종을 해서 로제트 형태라고 그래서 땅에 바짝 붙어 있는 형태의 정도의 사이즈로 월동을 시키면 훨씬 더 월동에서 생존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예. 심고 너무 크게 키워서 월동시키는 건 쉽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터널 형태로 해서 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콜드 프레임을 설치해 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터널로 콜드 프레임을요? 네, 온상. 네. 오. 예.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씨를 파종해 가지고 네. 상추가 이렇게 손바닥 반절만하게 컸는데 네. 그걸 비닐로 위에 세우고 이렇게 천낭으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또 그 갓바로 이렇게 딱 덮어놓고 네. 공기를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그런데 그건 떠들리지도 않고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네네. 그게가 지금 궁금하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네. 그래서 네. 예. 그럼- 그럼 한번 해마다 걔가 크게 오니까 그러니까 크게 오면은 상추가 죽는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늦게 씨앗을 파종해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겨울철을 나면은 그게 안 죽고 산다는 얘기죠. 네네. 예. 그리고 비닐이나 이렇게 갑바 형태로 이렇게 덮어놓으면 예. 그 안에 이제 공기가. 수분이 계속 머물러서 예. 추위라든지 이런 때 이렇게 얼거나 상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성 이제 병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서요. 예. 차라리 이제 하얀색 비닐보다는 부직포, 예. 흰색 부직포 정도로 덮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제니까 김제라고 예. 하셨죠? 예. 예. 그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춥지 않은 곳이니까 예. 부직포 정도로 해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월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천막을 덮은 걸 다 그러면 오늘 벗겨겠네 가서. 네네. 너무 수분이 오랫동안 거기서 머무르면 그 안에 또 이제 병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네, 이영철님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식님입니다. 저온 저장고에 씨앗을 보관을 해도 괜찮을까요? 보관해도 좋다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저온이나 이제 냉장 또는 이제 냉동에 씨앗을 보관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씨앗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씨앗 봉투째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이렇게 밀폐 용기, 네. 밀폐 용기에다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냉장 또는 냉동에 저장하시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3094님 질문도 살펴볼게요. 베란다 화분에서 콩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시기에 뿌려야 하나요? 네, 콩작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햇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는 햇빛이 좀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웃자람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베란다 방향이 남향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햇빛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화분에도 키울 수 있는데 아무튼 광조건을 이렇게 잘 확인하셔서 광조건을요? 네.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최소 한 5시간에서 6시간 이상 돼야 콩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용재 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 마케팅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금융회사 마케팅을 잘 보면요, 저도 예전과는 좀 결이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먼저 금융 마케팅 왜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예전 금융 마케팅이라고 하면 신뢰와 안정성 그리고 숫자를 강조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네. 금리나 보장 내용 또 혜택과 같이 우리 금융 상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유리한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정보만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즉 금융 상품의 기능이나 조건이 전반적으로 평준화되다 보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만 봐서는 어느 회사가 더 특별히 다르다라고 느끼기 어려워졌고요. 또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금융을 공부해야 하는 어려운 대상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생활 서비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해요.
우리가 배달앱 결제나 구독 서비스 그리고 메신저에서 간편 송금하듯이 네. 그 금융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쭉 쓰다 보니까 익숙해진 그렇군요. 서비스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금융회사들도 이제는 상품 설명만으로는 기억에 남기 어렵구나.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 그리고 경험이 먼저 쌓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설명으로 하면서 설득하기보다는 경험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하고 금융 브랜드들도 소비자들에게 전문가로서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존재로 다가가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금융 마케팅도 숫자 그리고 문자 중심에서 벗어나서 소비자와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이동하면서 또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들 실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글로벌 카드사가 오디오북을 선보였다고요? 네, 그 글로벌 카드사 M사에서 오디오북을 하나 출시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저도 처음에 이걸 보고 이 오디오북이 이제 브랜드 홍보용 오디오북인가 혹은 국내에서 이제 선보였던 약관을 오디오로 읽어주는 그런 맞아. 콘텐츠인가 그런 거 있었죠. 네,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카드 상품이나 혜택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AI 기반으로 오디오 스토리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통근 시간 중에 이제 네. 특히 지하철 안에서 시간에 주목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보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맞아요. 네, 이걸 콘텐츠 경험으로 바꿔보자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하철 역사 곳곳에 카드사의 로고와 함께 출퇴근 시간을 위한 개인 맞춤 오디오 스토리라는 캠페인 문구 그리고 네. QR코드가 설치됐고요. 이용자는 지나가다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접속하면 위대한 개츠비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고전 문학 작품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정말 개인 맞춤형 오디오 스토리네요. 그래서 로맨스물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미스터리나 판타지와 같이 좋아하는 장르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도착할 역을 지정하면 이 맞춤형 스토리 준비가 끝납니다. 그렇군요. 네, 이 플랫폼은 실시간 열차 이동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서 이 사용자의 출발지 그리고 도착역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의 길이와 전개를 자동으로 조절했다고 해요.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작품을 선택해도 각자 내리는 역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거기다 아까 장르도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네, 미스터리, 판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선택한 장르로 이야기가 또 각색되기 때문에 이동 경로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장르로 나만의 이야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택을 하고 미스터리를 선택을 하면 네. 그런 장르로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로맨스물이 아니라 갑자기 네, 공포 미스터리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원할 때 원작 도서를 이어서 볼 수 있도록 연결도 해뒀는데 네. 이 모든 과정 어디에도 그 M 카드사에 카드를 쓰라는 메시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M 카드사는 결제 수단이 아니라 일상의 지루한 시간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꿔주는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금융회사도 기술과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이제 생활 속에서 경험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통근 시간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금융이 함께한다는 점 그걸 보여주는 마케팅이었습니다. 자, 국내의 한 은행에서는요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야구 응원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서요? 네, 한국 프로야구 공식 스폰서인 S은행이 진행한 야구 국가대표팀 응원가 제작 프로젝트 너를 위해 부른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생활 문화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야구 시즌이 되면 출퇴근길에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야구 경기 일정에 맞춰서 약속도 잡고 응원가를 외우고 따라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야구 팬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S은행은 금융이 꼭 어렵고 무거운 순간에만 등장해야 하는가,
또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순간에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의 답으로 이 너를 위해 부른다라는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S은행 공식 채널을 통해서 총 6편의 컨텐츠를 공개했는데 네. 이 만드는 과정 자체를 시리즈로 선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야구 팬들이 직접 참여해서 콘텐츠와 응원가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한 줄 가사를 작성하는 한 줄 작사 이벤트를 열어서 네. 야구 팬들로부터 2만 건이 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이 중에 일부 문구는 실제 응원가 가사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내가 작사한 그 가사가 응원가 가사가 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응원가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 촬영에는 약 700여 명의 팬들을 선정해서 직접 출연도 하고 합창도 같이 하게 해서 팬들과 함께 응원가를 완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작 과정을 담은 모든 영상에 팬들의 목소리가 응원가로 완성되는 장면을 그대로 담았고요. 역시 이 콘텐츠들에도 S은행의 상품이나 서비스 설명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저 야구라는 이 스포츠 안에서 팬들의 그 열정을 같이 만드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운 순간까지 금융사가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시리즈 콘텐츠들을 통해서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스포츠와 연계한 마케팅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 보험사가 재밌으면서도 또 묘하게 공감되는 상황들을 광고에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광고였죠? 네, L생명보험사에서 배우 주지훈 씨를 모델로 공개한 신규 광고 캠페인인데요. 네. 기존의 보험사 광고 생각해 보시면 가족, 건강, 그리고 노후 같은 키워드를 앞세워서 보험은 위기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다라고 그린 감성형 광고가 있고 또 보장 범위나 보험료 그리고 특약 같은 상품 정보를 쭉 설명하는 약관 설명형 광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보험 광고가 감동적이긴 한데 기억에 남지 않거나 정보는 많은데 썩 보고 싶지는 않은 맞아요. 맞아요. 그 중간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L생명의 광고는 적어도 기억에는 확실히 남아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는 배우 주지훈이 산속에 먼저 등장을 하고 네. 당연히 등산객들이 모두 배우를 알아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화장실이 급해서 산속 이동식 화장실로 어머. 들어가면서 광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볼일 이후에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문을 열고 그냥 나갈 수도 없고 그쵸. 그 앞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움을 요청하기도 애매한 이 곤란한 순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L생명사의 보험사 직원이 화장실 안으로 휴지를 건네주고 네, 배우를 알아보는 바깥의 등산객들도 정리하는 네, 모습이 이어서 나옵니다. 정말 든든한 보험사 직원이네요. 네, 갑자기. 맞아요. 네. 그래서 광고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보험사 광고인가 싶기도 했고 저도 황당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L사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은 큰 사고가 났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난감하고 곤란한 순간에도 말없이 옆에 와주는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이걸 위해서 오직 고객 한 명을 위해서 집중하다가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필요한 상품으로 나타나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감동적인 서사 또 설명적인 광고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에 공감을 하면서 보험의 역할을 거기다 더한 새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보여준 거죠. 이거를 정말로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을 때 휴지를 갖다 주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험이라는 딱딱한 금융상품을 공감과 위트로 정말 재미있게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요. 한 금융회사가 귀신의 집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례죠? 네, 뉴질랜드의 금융회사 W은행에서 선보인 굉장히 독특한 사례예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이제 젊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에 대해 갖는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사회 초년생 때를 되돌아보면은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신용카드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빚이 쌓이고 맞아요. 높은 이자가 생기고 이 신용카드 때문에 충동 소비를 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좀 무섭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W사에서는 이 젊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보고자 팝업 스토어를 하나 열었는데 이걸 귀신의 집으로 꾸몄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걸 왜 귀신의 집으로 꾸몄을까요? 네, 바로 캠페인 이름이 Fear Free Credit, 신용카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자라는 취지의 캠페인이었거든요. 네. 네, 이 귀신의 집으로 설계된 신용카드의 두려움 집에서는 귀신 대신에 이 신용카드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방 안에 곳곳에 표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방. 너무 무섭죠? 무서워요. 네, 충동 구매가 쫓아오는 방. 그리고 낮은 신용 점수에 대한 불안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방들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참여자들은 이 공간을 걸어 다니면서 빚덩이와 충동 구매, 이 신용 점수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공포를 좀 느낄 수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 체험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는 두려움이 사라진 공간으로 들어가서 이 W은행이 제시하는 책임 있는 신용관리 6단계 그리고 실제 신용카드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우고 이 집을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이 캠페인에서는 또 각각의 두려움 체험 공간에서 이 반응 그리고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이 신용카드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불안해하는지 유형화한 다음에 마지막에 맞춤형 금융 팁을 제공했다고 하고요. 네. 이 공포 체험 공간을 그 자체를 바이럴해서 SNS에서도 이 새롭게 나온 귀신의 집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피하기만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 두려움을 극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공포 체험 그리고 금융교육의 결합을 통해서 구현한 점이 국내에서도 참고해볼 만하고요. 이 금융정보의 어려움을 참여할 수 있는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그 점 자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또 오늘 소개해 주신 사례들 보면은 앞으로 금융 마케팅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더 기대가 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국내에서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겨냥해서 그 이벤트를 하는 사례들은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H손해보험에서 이제 국내 대표 여름 페스티벌이죠. 워터밤에서 타이틀 후원사로 참여를 했어요. 네. 워터밤은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이기도 하고 특히 관객의 70%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20, 30대 젊은 여성 고객층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이 H손해보험은 행사 현장에서 직접 브랜드 부스를 운영하면서 오렌지 컨셉으로 라운지 공간을 마련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했고 포토존과 같은 이 다양한 체험 요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캠페인은 현장에서 금융과 연결되는 포인트가 크지는 않았지만 H손해보험이 생각보다 힙하다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고 근데 나중에 보험을 생각할 때 그래도 저기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워터밤을 후원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상품 전환을 노렸다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방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랜드를 먼저 경험하게 만들고 또 금융 상품이 필요하기 이전 시간까지 설계하는 쪽으로 금융권 마케팅이 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이 이제 금융권에도 이제 돌아올 것 같아서 이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이 고객들이 금융 상품이 필요한 이전, 이후까지 이 흐름들을 이어서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단업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늘 첫 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출근길 다른 방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